안녕하세요, 탑코너입니다. 이사 이후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단 3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4팀이 우승의 마지막 관문 앞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창의성과 조직력, 혹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에너지, 혹은 챔피언의 DNA. 이번 4강전에서는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고 유럽 정상의 자리에 도전하게 될까요? 4팀의 최근 경기력과 전력 변화, 관전 포인트와 승부 예측까지 이번 4강전을 완벽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준결승 매치업은 바르셀로나와 인터밀란입니다. 두 팀 모두 부상과 체력 문제를 안고 이번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차전 홈팀 바르셀로나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도르트문트와의 8강 1차전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차전 경기에서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충격적인 3대1 패배를 거두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무려 11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XG 값은 무려 3.85에 달했습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XG 값 0.49에 그쳤으며 유일한 득점은 도르트문트 수비수 벤세바이니의 자책골로 만들어낸 행운의 골이었습니다. 양팀의 XG 격차인 3.36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에서 나타난 격차들 중 가장 큰 차이로 이번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 중 가장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2경기에서 6실점을 기록하며 수비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발데의 부상과 야말의 체력 저하까지 더해지며 양쪽 측면에서의 공격도 이전보다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셀타비고와의 경기에서는 공격의 핵심 레반도프스키까지 부상으로 3주 아웃을 당하며 중요한 경기들을 앞두고 큰 위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인터밀란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르는 지난 8강전에서 미넨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4강에 올라왔습니다. 주장 라우타로가 2경기 모두 득점을 거두며 팀을 이끌었죠. 이로써 인테르는 최근 3시즌 중 2번이나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에 진출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인테르 역시 부상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핵심 선수인 둠프리스가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이고 티랑까지 최근 근육 부상을 당하며 복귀 일정이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둠프리스와 티랑 모두 4월 27일 로마와의 경기를 목표로 복귀를 준비 중이지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몸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팀의 전술적 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하이라인과 점유율 기반의 축구를 고수합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와의 8강 2차전에서 역습 상황에서의 큰 약점을 드러내고 말았죠. 하지만 이번 상대 인테르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강한 역습 특화형 팀 중 하나입니다. 수비 시에는 5백을 형성해 아주 강하게 걸어 잠그고 공격 전환 시 라우타로와 티랑의 투톱이 빠른 속도로 침투해 뒷공간을 공략하죠. 바르셀로나의 하이라인은 인터밀란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매치업은 양팀의 지옥의 일정이 정말 큰 변수입니다. 우선 바르셀로나는 인터밀란과의 4강전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코파델레이 결승을 치러야 합니다. 트로피를 건 엘클라시코인 만큼 경기가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로 인해 선수들의 체력 소모와 부상의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터밀란 역시 아주 험난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리그 4위 볼로냐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나폴리에게 승점 추격을 허용한 인테르.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곧바로 24일에는 AC밀란과의 코파 이탈리아 4강 2차전이 예정되어 있고 이어서 27일에는 리그 6위 로마와의 중요한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4일 뒤 5월 1일 바르셀로나와 경기를 펼쳐야 하죠. 세 대회 모두에서 우승을 누리고 있는 인테르는 매경기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그야말로 지옥의 일정을 버텨내야 합니다. 양팀 모두 주축 선수들의 부상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정 동안 추가 부상자가 나온다면 전력에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컵대회 패배 시 트래블을 향한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 있고 심리적 데미지와 체력 문제는 두 팀 모두에게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매치업은 누가 더 상처 없이 도달하느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적 상성에서는 인터밀란이 유리해 보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경험 면에서는 바르셀로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밀란의 에이스들이 부상에서 완전히 돌아올 수 있을지, 한지 플릭 감독이 수비력을 어떻게 보완해 새로운 전술을 가져올지 기대하며 경기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준결승 매치업은 이번 시즌 유럽 무대에서 놀라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스날과 잉글랜드 팀들을 차례로 꺾으며 올라온 PSG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1차전 홈팀 아스날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8강전에서 우승 후보 중 하나였던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1차전 3대0, 2차전 2대1 승리를 거두며 종합 스코어 5대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미 16강전에서는 PSV를 9대3으로 꺾으며 강한 화력을 보여주었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에서는 6경기 무패, 5경기 클린시트라는 절벽같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입스위치와의 리그 경기에서도 4대0 완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죠. 하지만 현재 전력 누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스, 토미야스, 마갈량이스, 하베르츠가 시즌아웃 상태이며 조르지뉴와 칼라피오리의 복귀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핵심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지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2차전에서는 토마스 파티까지 불필요한 언쟁으로 카드를 받으며 1차전 출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스쿼드의 큰 공백 속에서 아르테타 감독이 얼마나 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원정팀 PSG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PSG는 8강에서 아스톤 빌라와의 접전 끝에 5대4로 가까스로 승리하며 4강에 진출했는데요. 16강에서는 리버풀을 승부차기 끝에 꺾고 올라오며 이번 시즌 잉글랜드 팀들을 상대로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이번에 아스날까지 꺾게 된다면 무려 3개의 프리미어리그 팀을 제압하며 결승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PSG 역시 바르셀로나와 마찬가지로 8강 2차전에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총합 스코어 5대1을 달리던 중 단 23분 동안 3골을 실점했고, 빌라의 직선적인 돌파와 드리블에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프라인 이전부터 볼을 받은 맥기니 박스 앞까지 편하게 볼을 몰고 와 중거리 슛을 성공시켰고, 몇 분 뒤 래시포드의 드리블에 측면이 완전히 무너지며 추가골까지 헌납했습니다. 만약 콘사의 헤더와 아센시오의 1대1이 득점으로 이어졌다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마찬가지로 지난 2차전에 수비적인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PSG의 선수단 상황은 아스날보다 매우 안정적입니다. 현재 PSG는 부상자 없이 풀스쿼드로 이번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력 안배나 로테이션 운영 면에서는 현 4강 팀들 중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죠. 다음은 두 팀의 전술적 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은 점유율과 패스 플레이 중심의 팀입니다. 웨데고르와 라이스가 중심이 되어 짧은 패스와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합니다. 특히 빠른 측면 전환과 사카, 마르티넬리의 1대1 돌파가 주요 무기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PSG는 역습에 특화된 팀입니다. 크비차, 덴벨레, 바르콜라 같은 스피드형 윙어들의 하키미, 누누 멘데스의 오버래핑까지 더해지며 공간이 생기는 순간 바로 치고 들어가는 전개가 매우 위협적입니다. 결국 이 매치업은 아스날의 안정된 조직력과 홈 경기력이 PSG의 폭발적인 전환 속도와 역습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경기를 결정지을 아르테타와 엔리케 두 감독의 전술 싸움이 이번 4강전의 재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2-5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두 매치업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테르의 지옥의 일정과 아스날의 너무 큰 전력 손실로 인해 바르셀로나와 PSG가 결승에 오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